안녕하십니까, 황정입니다.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죠, 나름 즐거운 나름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수나 장세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보유 종목, 갖고 있는 종목에서 상한가 2개 본 것은 오랜만에 봅니다. 이지, 그죠? 이지도 항상 어떤 종목을 이래 보시면요, 이 종목을 왜 봤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지,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암은 진짜 오래 들고 있었죠. 저도 이거를 몇 달, 한 1년, 2년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오로지 그죠, 기술력 하나 믿고 초전도체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든다,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이 돈은 없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둔 거죠. 그래, 주식을 하면서요,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이런 회사는 큰 돈은 위험하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세상에서 만일 빚을 본다 하면 큰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없다 생각하고 적당한 어떤 양 한번 묻어둘만 하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마이크요? 예,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대할 때 그 종목마다 그죠,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에 맞는 투자를 해야 그죠, 어떤 견딜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장의 어떤 특징을 보니까 지수나 이런 거는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한가 관계 보니까 4개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자익을 같은 경우는 우리 그죠, 그 고기 구워 먹는 그 자익을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포스코 엔텍, 이지, EM 플러스, 그리고 우리가 그 오랫동안 묻어둔 선암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갔다가 무너졌다 다시 끝에 말아붙였죠. 그리고 그 많은 물량을 다 소화했다, 이런 면에서 좀 좋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죠, 항상 너무 욕심을 낼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보니까 이지도 그죠, 아마 수익률 한 100% 도달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오를 때마다 찔끔찔끔 분할 매도하고 적당량 남겨서 이제 어디까지 가나 보자, 5일선 무너지면 판다는 기분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말씀드렸죠. 근데 항상 그냥 분할 매도, 또 매수는 분할 매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인생을 바꾸려 하고 욕심내면 항상 화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은 내지 말고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선암은 그죠, 내일 이지나 선암이나 똑같이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밤사이 다우나스닥 난리만 안 나면 내일 좀 강하게 출발하겠죠. 기본적으로 10% 이상 출발해서 VI로 출발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분할 매도. 내가 이 일의 호가를 딱 보고 있는데 VI 출발하면 아예 낮춰버려요. 굳이 10%, 11%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정확한 숫자 맞추기 놀이는 위험하다는 거죠. 차라리 호가가 한 10,000원, 11,1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하면 아예 한 9,500원 이렇게 주문을 넣어놔버려요. 무조건 체결된다, 이런 어떤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로 지켜보는 게 좋지, 제일 고점에서 끝까지 다 팔아먹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주식에도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매수는 수줍은 처녀처럼, 매도는 용맹한 장군처럼 단칼에. 그런 식으로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은행도, 그죠? 은행 위기도 도이치뱅크가 다시 합류를 하고 계속 이게 끝나나 싶으면 확산, 끝나나 싶으면 확산, 애매한 상태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조심 하긴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주식쟁이는요,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둬야 돼요. 최악을 가정하고 뭔가 대응을 해야 살아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죠? 어떤 악재가 있으면 그 악재를, 요 정도만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 하고 이런 시기에는 그죠? 현금 적당히 비축해두고 어떤 비중을 조금 줄여가면서 또 새로운 종목 찾고 공부하는 시간을 어떤 활용을 해도 미래를 위해서는 충분히 좋은 투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주식을 계속 못 사게 하죠. 팔기는 팔되 사지는 말자. 그는 은행 위기를 확실하게 짚고 확인하고 가자. 이런 의미죠.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런 의미. 그러면 그동안, 그죠? 이런저런 종목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또 특이한 종목 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 그죠? 1차 매수를 하고, 추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추매를 하자.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죠? 1차 매수만 하고 지켜보는 상태인데, 이 기회에 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 주식을 봐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물론 주식의 공부라는 것은 답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죠. 미래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주식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친구를 사귀듯이 괜찮은 주식은 속속들이 쭉 공부를 해두면 그 종목은 내가 주식을 하는 동안 평생 써먹을 수 있다. 어떤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단타치고 대충 넘어가도 될 종목, 굳이 공부할 필요 있나?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모든 종목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은 괜찮아요. 매력이 있어. 공부를 해볼 가치가 있어. 이런 종목은 조금 깊이 파고들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오늘은 또 그 한 종목 공부를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는 태진 미디어, 그죠? 태진 미디어. 지금은 TJ 미디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태진 미디어. 그 전에는 태진 음향이라 해가지고요. 그 관광버스 같은 데 가면, 그죠? 관광버스 안에 그 노래 부르는 시설 막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런 업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때가 태진 음향. 1981년도 회사가 만들어진 회사죠. 그러다가 이후에 그 남자분들은 잘 아는, 그죠? 노래방, 단란주점 이런 게 대한민국 사회에 자리를 잡으면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어떤 주류 문화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 선도한다 이래 봐야 될까요?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태진, 미디어 그리고 금령 두 개밖에 없죠. 노래방 가면 두 중에 한 군데는 금령, 한 군데는 TJ 미디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다. 망할 회사는 아니다. 업종 자체가. 왜? 대한민국 주류 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절반의 어떤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망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회사의 약점은 뭐냐? 미래가 없어요. 그죠? 비전이 없죠.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주당들이
내일부터 어떤 술의 양을 2배씩 늘리든지 아니면 그죠? 노래방을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1차를 먹고 2차는 의무적으로 노래방을 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태진미디어 노래방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두면 대박이 터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망하지는 않지만 급격한 고속 성장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흘러간다. 이런 관점이 되니까 그동안 비인기 종목으로 별 볼 일 없는 회사예요. 그냥 막 그저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투자를 해볼 메리트도 없어요. 저도 제 기억으로 한 30몇 년 주식을 하면서 태진미디어를 사본 것은 한 번, 두 번, 한 요 정도. 그죠? 한 번은 사봤다 기억은 나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아예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기에 뜬금없이 태진미디어를 또 공부를 합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느냐? 같이 토론을 해보자는 거죠. 모든 어떤 종목을 공부를 할 때는요, 저는 제가 경험한 부분과 생각을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놓친 부분은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옳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빠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을 때 주식은 오르는 거지, 한두 명 소수의 생각으로 매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당장 오릅니다, 매수 추천이 아니고 이 종목을 왜 보는지 그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이런 어떤 관점입니다. 이 태진미디어는요, 우리가 항상 주식이, 오래된 주식을 보면, 업력이 좀 있는 회사를 보면 항상 상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을 눈앞에 두고 대주주가 고령, 나이가 많은 이런 회사는 커진 거죠. 상속세 때문에 주식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이 종목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는 관점이면 그런 부분도 조사를 좀 해야 돼요. 대주주, 어떤 집안 내력. 그런데 이 회사는 보니까 다행히 괜찮아요. 앞전 전임 회장님이 이제 윤재환이란 분인데 55년생이고요. 또 와이프 되시는 분이 김우영 58년생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자녀들한테 어느 정도 지분 상속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표가 윤나라란 분이고, 이 사람은 84년생. 그 밑에 동생이 있는데 윤고운 86년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수 관계인으로서 어떤 이대주주, 이런 어떤 가족 간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한 55% 이래 쥐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어떤 재무 구조나 이런 걸 나름대로 괜찮아요. 꾸준히 돈을 버는 영업을 해왔으니까 코로나 시기에 한 해 잠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은 있었어도 그전에는 항상 꾸준히 돈은 벌어왔다. 고속 성장은 아니라도 항상 평년작은 해오는 어떤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IMF가 아니고 코로나 때 어쨌든 모든 술집 영업을 안 하죠. 노래방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위기를 겪었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위기 때 전임 이제 사장이 자녀한테 이제 지분 상속부터 경영권을 자연스럽게 넘겨준 것 같습니다. 위기를 이용해서 위기는 꼭 기회다 이래 생각을 하셨는지. 보통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에 있는 오늘 일가를 보면
소위 개망난이도 많죠. 뭐 앱이 잘못 나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뭐 어디 좀 본드나 빨고 대마 마약 하다가 구속됐다, 회사 쫄딱 망했다,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자녀한테 넘겨주면 회사 쫄딱 말아먹고, 최근에 보면 국일제지, 그죠? 그 자식이 물려받아가 회사 개판 만들어 버렸죠. 그럼 이제 쫄딱 망하게 만들고, 뭐 그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선도전기 이런 회사도 업력이 50년 60년 되는 회사를 자식이 다 말아먹고, 이거 어디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런 조그만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돈을 조금 많이 투자한다 할 때는 항상 그 집안이 똑바로 돌아가는지, 교육은 똑바로 시키는지 자세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집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어느 정도 어떤 점수를 매겨봤을 때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서는 합격 이래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대표 그 윤나라 84년생 이분은 보니까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그리고 그 국제통상 이 부분을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그 회사를 이제 태진미디어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자마자 어떤 뭐 책상 하나 떡 앉혀놓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태자다 이랬으면 볼 필요도 없겠죠. 근데 나름대로 잘했더라고요. 그 당시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해외 영업 쪽으로 가서 실무 경력을 쌓고 그 외에 현장 경험을 두루두루 많이 거쳤더라고요. 그래 봤을 때는 그 어떤 충분한 어떤 현장 실무 경험은 쌓았다. 그래서 뭐 부모 잘 만난 뭐 어중이 떠중이 사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뭔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어떤 이런 관점의 인물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그죠? 태진미디어를 왜 보느냐? 그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중 안에는 성장성이 없는 이런 회사였는데, 이제는 신규 사업에 이제 뭔가 진출을 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가장 잘하는 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 이쪽으로 진출을 이제 시도를 하고 2019년부터 거기에서 뭔가 꾸준히 열심히 준비를 이제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죠? 곧 3월 달에 데뷔를 앞두고 있는 더 윈드, 그죠? 남성 보컬 그룹인데, 인물들이 다, 그죠?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인물들이 다 괜찮고 또 나이가 다 어리다. 그런데 어떤 보이스와 매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인 어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절대 왕이 없죠. BTS가 없는 이 공백을 누구든지 무주공산 넘볼 수 있는 이 시기에 데뷔해서 그냥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확 장악을 한다 하면 의외로 태진미디어가, 그죠? 대박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처음부터, 그죠? 대박 터진 회사가 어디 있어요? BTS가, 하이브가 그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더 윈드라는 이 남성 보컬 그룹이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죠? 뉴진스 때문에 어떤 K-팝이 어떤 외모, 비주얼 이런 쪽으로 승부가 아니고 K-팝만의 독특한 개성, 볼거리, 재미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어떤 자문이나 주변 평판 이런 걸 들었을 때는 상당히 매력있다, 괜찮다. 그런 관점에서 이 TJ 미디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 이쪽으로 진출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투자를 한번 어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전 소녀시대 데뷔했을 때 느낀 어떤 그런 기분이랄까.
예전에 소녀시대나 아니면 그죠? 다른 어떤 걸그룹들도 처음에 데뷔했을 때 어떤 그 기업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때가 많았어요. SM도 그죠?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M도 처음에는 이수만이 해서 살 때 별 볼 일 없었어요. 그 여고생 가수 보아 혼자서 열심히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일본 가서 돈 벌어오는 소녀 가장이다. 막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래 거대한 그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태즈 미디어는 엔터테인먼트 예,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 하나.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금융권의 사업을 시작을 해요. 이게 보면 그 STO라고 해서 뭐 증권 토건, 그러니까 뭐 토건 증권 이런 어떤 개념으로도 이야기되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죠. 이 개념은요, 뭐든지 거래 가능한 모든 것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화 시켜서 이거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구매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면 어떤 모나리자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 작품이 미술관에 걸려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특정한 누군가가 사려고 하면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자산, 요거는 좀 예를 들면 좀 재미가 잘못된 표현 같아요. 그러면 벚꽃 엔딩 이런 노래가 봄만 되면 엄청나게 라디오 방송을 타게 되죠. 음원 수익만 한 40억 이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가수가 어느 날 내가 매년 이렇게 이거를 받고 관리를 하고 하려니 힘들다. 그러니까 나의 이 저작권을 파는 거죠. 그럼 팔면 누구한테 특정한 개인한테 팔려고 하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벚꽃 엔딩 노래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상화폐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거진 흡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벚꽃 엔딩 노래를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서 그거를 잘게 쪼개서 팝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불특정 다수 누군가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듯이 그것을 사고 팔고 막 그런 개념. 디지털 자산. 그 대상은요, 그림도 될 수도 있고, 노래도 될 수도 있고, 초상화도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되는 거죠. 뭐든지 디지털화 시켜서 거래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노래를 하나 쫙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해서 그것을 디지털 시장에 올리는 거죠. 야, 민들레 방장의 노래 파일, 음원 파일, 이 파일을 디지털화 시켜서 판매합니다 하고 그럼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럼 쫄딱 망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 그죠? 아이유나 이런 가수가 나의 노래를, 음원을 블록체인 기반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내놓는 거죠. 이 노래의 권리를 팝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서 그거를 사들여서 그걸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배당을 받듯이 수익원을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거든요. STO 시장 또는 토건 증권 시장이라 해요. 그게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오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정권주들이 들썩들썩해요. 왜? 정권회사들이 주도해서 그 영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얘가 어떤 이슈화, 재료화는 되지는 않았어요. 좀 불붙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어떤 정권주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옥션, 그죠? 서울 옥션, 이런 어떤 종목처럼
약간 특이한 케이스로 틈새 어떤 테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죠. 무시무시하죠.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만일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떤 금액 이상으로 크게 시장이 하나의 어떤 시장을 형성한다 하면 여기에서 초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TV 광고를 보면 그때 윤종신이 나와서 그죠? 노래에 디지털 음원에 투자를 해라 이런 CF 광고도 그 앞전에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어떤 보면요. 주식 시장에 주식 투자하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증권사들은 의외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키움 같은 경우 그 결산 보고서나 이쪽을 보니까요. 작년에 919억을 투자를 해서 그 STO 제도권 편입에 준비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큰 시장이 될 거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증권 같은 경우도 그 아트 앤 가이드라 해가지고 얘들은 그 미술품 공동 구매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박수건 하백의 작품이 40억이다 하면 그 40억을 혼자서 다 살려면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이서 1000만 원씩 보태가지고 그 작품을 사서 공동 소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SK증권은 아트 앤 가이드 그리고 그 가상자산 지갑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인 해치랩스 이 업종과 아트 앤 가이드 해치랩스 얘네와 합작을 해서 또 STO 이 시장을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한투자도 STO 얼라이언스라는 어떤 조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NH투자증권도 보면 STO 비전그룹이라 해서 또 활발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증권회사에서 준비를 하는 이 열정 과정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너무 조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무도 손을 안 대고 거론을 안 하니까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알림 이 정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죠? 이 부분은 그림이든 노래든 뭐든 다 디지털 자산화 시켜서 거래를 한다. 이 부분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안에서 디지털 자산화 시킬 수 있는 그 대상이 뭐냐 그랬을 때 특정한 회사에서 어떤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을 거고 자기만의 이모티콘 아니면 가수들이 그 저작권 이런 거를 거래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누가 뭐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음원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그죠? TJ 미디어 아니면 금융이겠죠. 이 두 군데가 음원은 보유량이 최고 많은 거죠. 팝부터 해가지고 한국 노래, 일본 노래, 얼마나 많은 노래를 음원을 사들였겠습니까? 왜? 노래방 기계를 하려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다 돈 주고 사와서 그걸 만드는 거죠. 돈 주고 거래가 안 된 노래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갖고 와서 노래방 기계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그 태진미디어 안에 있는 모든 기계에 있는 음원은 전부 태진미디어 자산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그 음원이 그전에는 노래방 기계 안에 들어가서 술집에서만 위력을 발휘했는데 디지털 자산화되면 틀려진다는 거죠. 그 음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코인처럼 변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과연 현실화 될지 안 될지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미래 영역이니까. 그런데 이 STO, 이 디지털 자산, 이 시장에 대해서 유심히 법규를 읽고 공부를 하고 쭉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래 되면 뭐 G드래곤이나 이런 작사 작곡에 혼자서 뭐 싱어송라이터 이런 애들만 돈을 버는 세상이 아니고, 그래 보면 태진미디어 이런 회사들도 음원을 어마무시하게 들고 있으니까 얘를 디지털 자산화 시켜서 만일 거래를 한다면, 자산화 시킨다면 이게 돈이 얼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이게 이슈화 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이런 부분이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값어치를 인정을 받는다 하면 지금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데 TJ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 음원에 대한 가치를 얼마만큼 치줄 것인지, 잘하면 몇 조의 어떤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된다. 디지털 자산의 개념이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가수들한테 그죠,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TV 방송에서 아무나 막 틀어줬어요. 정작 그 노래를 만든 그죠,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었어요. 근데 저작권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떼돈을 벌죠. 벚꽃 엔딩 그 곡 하나로 40억을 번다, 그것처럼 세상에 없는 법이 생기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새로운 재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TJ 미디어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어떤 엄청난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TJ 미디어를 그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윤나라 이 대표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노래방 기계나 열심히 만들어 팔까? 그랬는데 행보를 보니까요,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TJ 미디어 자회사 중에요, 그 TJ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또 하나 재밌는 회사가 드림 SAS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요, 그 위치는 프랑스에 있는 회사인데, 어떤 음원 쪽으로 보면요, 세계 3대 음원칩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떨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림 SAS, 그 다음에 어떤 TJ 커뮤니케이션, 이 두 개를 활용하면 바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바로 뛰어들어서 뭔가 위력을 떨칠 수 있다는 거죠.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이 이미 준비된 회사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에서도 이미 디지털 자산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느낌. 그래서 관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 알려지면 그죠, 초대박 터지겠죠. 모르니까 잠잠하겠죠. 더 윈더라는 이 남성 보컬 이 가수들이 잘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든지, 두 중에 한 개만 맞아도 TJ 미디어는 초대박이 터질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이런 관점에서 또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한가, 안 한가. 그리고 에이, 말도 안 돼 하면 그죠,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어떤 발상이네. 그러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공부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더 윈더라는 어떤 남성 보컬 팬클럽에 들어가서 얘네들의 가능성을 봐도 좋고, 그죠? 이 더 윈더의 메인 보컬 중에 보니까 원빈의 어린 시절, 원빈하고 공유하고 약간 섞어난 느낌?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제가 딱 봤을 때 야는 스타가 될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TJ 미디어를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 차원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죠, 나름대로 뭐 어떤 수익이 잘 나니까 재미있었고, 내일은 내일의 시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장을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